네, 여전히 뭐 관세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인해서 좀 시장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달러는 더욱더 약해지고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부 방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동향 한번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주에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고 한국 대선 등 좀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관세 이슈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좀 불만을 세게 표했어요. 중국이 이제 미국의 히토리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거를 해제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좀 성토하는 분위기였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좀 1대1로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였는데 그 관세율을 이제 50%로 2배 이렇게 맞네요. 올리면서 네. 아직도 이제 글로벌리 무역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단연 관세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네요. 근데 관세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관세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관세 때문에 또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관세는 도대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세 이슈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환율을 내려가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4월 초에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약해진 거죠. 그리고 달러 원 환율도 4월 초에는 148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60원대까지 거의 뭐 120원 가까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제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관세는 달러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장중에 관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도 일시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가 달러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높아진 관세는 미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 타격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고,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달러도 약해지는 그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세를 내린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왜 달러가 약해지냐면, 사실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또 트럼프가 말을 바꾸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취임하고 나서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좀 신뢰도가 약해지고, 그런 게 이제 달러 약세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를 내리게 되면 왜 또 달러가 약해지느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대규모 감세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그렇게 감세로 인해서 부족해진 세수분을 관세로 충당하겠다, 이게 그 계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내리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재정 적자는 늘어나면서 미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관세 이슈는 달러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환율이 어떤 공식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통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에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다양한 변수로 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환율톡톡 구독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길게 보자면 오히려 미국의 뭐 경제 성장이 좀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대선 이슈도 있었죠. 이 부분은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우선 과거에 이제 대선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총 5번의 대선이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환율이 대선 직후에 한 20일 동안 1.4% 정도 떨어졌어요. 그걸 이제 지금 환율 수준에 대입해보면 앞으로 뭐 환율이 한 6월 중하순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되고요. 과거 패턴상 대선 이후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백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원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네. 뭐 소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에도 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올해 전까지는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규모의 어떤 추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수가 좀 회복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좀 미국과의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좀 원화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경제 컨트롤 타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원화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요인보다는 좀 대외 변수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점, 이번 대선 이슈는 아무래도 워낙 강세, 즉 이제 환율 하락 요인에 좀 더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는 우선 수요일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고용 지표 다음으로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큰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다음 주인 19일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해서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제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은 CPI 상승률은 이번 5월 달에 한 2에서 3%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5월 지표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관세의 영향이 반영된다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도 상당히 좀 늦춰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겠네요. 이 물가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뭐 관세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인해서 좀 시장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달러는 더욱더 약해지고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물가 지표는 좀 관세의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달러가 조금 반등하면서 환율도 위로 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상단은 1380원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좀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그동안 굉장히 빠져나갔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환율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360원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금 더 저점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340원에서 138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 부분이 끝났고 다음 주에는 사실 딱히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는 없어요. 반면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좀 호재인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원화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나, 그래서 환율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40원에서 157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 역시 그동안에 좀 강세 흐름을 멈추고 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는
달러당 한 142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유로원과 마찬가지로 N1 환율도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N1 환율 레인지는 940원에서 960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 분도 땀을 조금 흘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원래 땀이 너무 많은 성격인데 이번에 너무 더워서 휴가라도 가야겠어요. 그쵸.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환율톡톡 구독하시면서 환율 동향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휴가 준비 잘 해보세요. 이상으로 저희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